주말에 명화. 화자로 끝나는 말은 미화, 은화, 경화, 선화, 진화, 인화, 옥화, 윤화, 유화, 주화, 광화, 그 중에서 어때면 명화. 화중의 으뜸 명화는 주말의 명화에서 확인하세요. 정물화, 풍경화, 산수화, 추상화, 초상화, 풍속화, 동양화, 서양화. 주말의 명화를 들으면 명화가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팟캐라 주체 팟캐라 단독 금요일엔 주말의 명화. 자, 이제 우리를 명화의 세계로 안내해줄 이윤서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네. 지난주도 네. 그 지난주도 네, 우리가 다비드에 그죠.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이 자크 다비드.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수석 화가로 활동했던 그림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프랑스 궁정화가일 때,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혁명 정부 공식 화가일 때 그림. 아니 이게 네. 뭐랄까 3번을 걸쳐서 자,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어오기 쉽지 그럴 수도 않거든요. 있겠네요. 그러고요. 그런 변모를 좀 많이 해서 욕을 좀 먹기도 한데 네. 진짜 그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야, 오늘은 또 어떤 그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작품은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대관식을 또 그렸군요. 네. 야, 아직도 다비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화가인지 좀 언급을 해주시죠.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고요. 네. 궁정 화가로 활동하면서 또 혁명 정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음. 공식적인 대표 화가가 됐고 그러면서 또 혁명 정부 지도자가 실각이 되면서 수감 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좀 환멸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재기를. 네, 그렇죠. 나폴레옹이 어떤 새로운 이제 국가적 영웅이 되면서 네. 제1화가로 임명이 되면서 이야. 활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정권이 딱 들어왔는데 네. 정권 홍보를 위해서 유명인을 하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홍보 수단으로.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음. 나폴레옹 입장에서 사실 예술에 대한 흥미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비드를 이용을 했고 뭐 정치, 예술, 문화 모든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거의 다비드가 그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멋있게 그린 그림. 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예. 그 말 타고 앞다리 들고 있는 말에서 그렇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예. 그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은요.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를 넘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이름이 정복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한니발, 샤를마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네. 옆에 나폴레옹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서 혁명의 일원이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처럼. 아니 이렇게 당연히 넘은 남겨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그림 때문에 근데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림의 힘인가 봐요.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그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맞아, 이렇게 딱 앞발 들고 딱 이렇게 눈 쏘아보고 있는 그 그렇죠. 장면. 넘지 않았습니다. 그림만 넘었네요. 그림만. 그림만. 아 그렇군요. 네. 한니발은 진짜 넘었는데. 네, 넘었어요. 그 그림을 보서. 그렇죠. 서운하다. 넘은 사람이랑 안 넘은 사람이랑 같은 급으로. 동등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역사적인 한 기록처럼 기억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전선동의 또 하나의 방법이었네요. 그때 그러게 당시 말입니다. 예술이. 네. 오늘 루이자크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만나볼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그림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선곡을 송대관 씨 노래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어떤 이야. 노래? 아닙니다. 아니, 그 대관식이니까 저는. 대관이 오빠. 예. 한 번을 못 맞추네요, 우리가.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저는 이 그림을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좀 네.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네. 너무 표정. 창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식이 되게 화려하고 네. 근데 좀 보면 자세히 보면 얼굴하고 좀 어색해요.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들이 사실 나폴레옹은 몰랐지만 네. 다비드가 조금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래서 약간 이제 비판적인 그런 것들을 좀 심어놓았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대관식을 보시면 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림하고 다른 점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림들 좀 단순 구도였다면 지금 이 그림은 완전히 황제의 취향에 맞춰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 원하는 대로 그렇죠. 고객 맞추면 그렇죠. 과장되고 화려하고 색채도 화려해졌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2년이 걸려요. 이게 2년이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이 작품이? 가로가 9m 79 와. 그리고 세로가 6m가 넘어요. 6m 21. 그만큼의 크기를 자랑한다는 거는 위험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 이 그림을 보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 대관식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실화, 역사적 기록화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알고 보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폴레옹이 아내, 부인의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셀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림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다비드가 그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네. 그럼 이제 최대한 누구나 좋게 좋은 쪽으로 그리기 위해서 교황에게 받은 그 장면은 이제 생략하고 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교황이. 네. 그거는 황제의 등극을 인정한다라는 인정한다. 표현을 그림으로 담은 거죠. 그리고 아내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 앞에 정면 이렇게 보시면 별실에 예식에 불참했던 나폴레옹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안 오셨었는데 안 오셨어요. 네. 또 고객 맞춤형으로 그렇죠. 어머니를 넣어달라. 그렇죠. 가족이 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내의 모습 또한 사실 그때 나이가 한 40이 넘었어요. 근데 마치 신부처럼 아주 예쁘게 그려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2년 후에 이 그림이 딱 완성되고 이제 나폴레옹이 봤을 때 너무 좋아서 그 감사의 표시로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합니다. 다비드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작 그 자기를 수여해요. 야.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렇게 그렸는데. 이야, 자, 아까 아깝네요. 이남희 씨 얘기했던 식으로 완전 그 고객 맞춤형이네요. 그러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거기다 완전 대자로. 그렇죠. 대자.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그냥 네. 이렇게 막 그린 게 아니에요. 드로잉을 그 제작하기 전부터 드로잉으로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네. 각각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모습들의 장면들을 다 하나하나 그려요. 그리고 얼굴을요. 그렇죠. 예식이 끝나고 나서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와서 모델이 돼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처음엔 누드로 그려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드로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아니고 그만큼 인체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누드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했던 이유는 네. 사실화인 것처럼 만들기 위함도 있었겠네요. 그게 신고전주의 힘이죠. 이러한 그림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실적인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또 그 이상적인 어떤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정치 선동의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죠. 그리고 딱 고객 맞춤형이라고 느껴지는 게요. 네. 그 센터의 조명이 네. 이렇게 핀 조명이 딱 여기 떨어지네. 여기에. 진짜 여기만 빛나. 네. 다른 다른 분들은 애가-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두운 느낌이 있거든요. 주인공은 확실히 네 이렇게 조명을 조명을 받아야죠. 받으니까. 사실은 이 자리가 사실 너무 좀 호화스러운 예식이에요. 음. 이게 신분이 높고 탐욕이 많고 좀 돈 많은 자들이 여기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혁명을 이렇게 획득했던 이유가 자유와 뭐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황제의 어떤 지배 권력이 다시 세습되는 듯 네. 그러한 그림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네. 다비드도 있어요? 다비드 있습니다. 미안해요. 네. 아. 지금 좀 어두운 곳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셔야 되는데 어머니 그 별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 위층에 네. 검은색 옷을 입고 그 스케치북 하얀 거 살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그렇죠. 위한 거죠.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쯤에 한 3분의 2 지점, 네. 3분의 네. 위쪽으로. 네네. 이렇게 스케치북을 찾아보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다비드도 같아요.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진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비드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진짜 계획 있는 사람이다. 그 어쨌든 그래 남작 자기까지 받고 했으면은 뭐 천년만년 그렇죠. 행복하고 그랬겠네요. 그러면은. 어때요? 천년만년 행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쫓겨나죠. 네, 실각되게 네. 되잖아요. 네. 워터루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다비드 또한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벨기에로 망명하게 돼요.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왕정 복고가 되는데 다시 이제 다비드를 부르긴 해요. 네. 네가 다시 와서 활동을 해라. 어. 하지만 나는 적국은 그리지 않는다.
라고 마지막 자존심을 딱 지킵니다. 와, 갑자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건 진짜 뭐 자유, 모든 사람들의 어떤 평등 뭐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다. 나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또 이런 그림을 자기 어떤 열정, 예술적인 어떤 사명으로 그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사실 솔직히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하지만 망명을 한 후에 그림을 보면 조금 자기의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작품이 어떤 거냐면 비너스와 산미신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는 군신 마르스. 좀 길죠. 이 그림을 보면 전쟁의 신이에요, 마르스가. 근데 산미신이 이렇게 춤감하게 이렇게 술을 이렇게 권하거든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비너스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욕망이 휘둘렸던 예술의 여정에 대한 어떤 자기의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다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망명 생활의 그림이었어요. 마지막에 다 떠나보내고 여기 혼자 와보니 이게 다 덧없구나. 이런 것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예술의 여정에 대한 그죠? 어떤 회의감,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다비드와 나폴레옹의 관계는 사실 좀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나폴레옹 입장에서도 다비드가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전을 했던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했고, 다비드 또한 어떤 그 정치적인 환멸을 느끼면서도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 나폴레옹에게도 좋고 그 황제 이게 교황에게도 좋은 이게 거슬리지 않는 그림,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예술적 야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이제 여기 이제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어쩔 수 없는 어떤 공생 관계. 그렇죠. 내가 다비드였으면 나폴레옹 더 크게 그렸겠다. 이 정도 비례면 확실하시네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림에서 보면은 작은 느낌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마치 그 현대 옷을 입은 그 고대의 영웅처럼 그렇게 잘 그렸어요. 이때는 진짜 이게 이런 그림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딱 그림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사실 그래요. 보이는 거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하고 좀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해보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진짜일까? 맞다니까. 그 TV에서 봤다니까. 그래 거기 나왔으면 진짜지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윤서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요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그죠. 맞습니다. 그림 이야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떤 작가의 일생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쓰였다는 게 어떤 삶의 철학을 배우니까 맞습니다. 더 좋아요.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데요. 작가님 또 오늘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명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루이 자크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입니다. 작품 속에서 나폴레옹은 왕관을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어느 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을까요? 어느 발을 내밀고 있을까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루이 자크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검색하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관 씨의 노래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했던 이관열 아나운서의 예상을 깨고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후회를 하죠. 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뜻으로 강성연의 늦은 후회. 보보로 활동했던 맞습니다. 강성연 씨 늦은 후회.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곡 남겨드리면서 오늘도 이윤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